네, 이번 코너,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코너명은 잘 지은 것 같아요. 동료 시민의 빡침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오늘 소식이 이제 빡침의 정도가 해서 좀 그쵸. 가죽 자켓 입고 왔잖아요. 상당히 빡치는 일이 있었죠. 네, 아까 저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 카이스트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졸업생을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강제로 이렇게 쫓아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정의당 녹색정의당 그분이 대전시당 대변인이라고 하셔서 정의당 분 한 분을 모셨거든요. 김윤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 지역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초췌해요? 그래요. 요즘 경선 중이라. 신민기 대변인이죠. 예. 신민기 졸업생이기도 하고 예. 상황을 잘 아실 테니까 먼저 예.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오늘 인권위에 재소하러 지금 이제 서울에 올라가 있고요. 아, 예. 그래서 그 카이스트 동문들하고 같이 오늘 이제 재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일 상황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예. 이제 금속 탐지기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거쳐서 소지품 검사도 하고 이러고 나서 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며칠 지나서도 여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검사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스티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식장에 들어갔는데 이틀 전에 준비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현수막 천에 부자감사 철회하고 R&D에서 복원하라 이런 거 이제 갖고 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이제 거기가 카이스트에서 졸업식장이 제일 큰 체육관이었는데 농구장 코트 뭐 2개 크기 정도 된다고 하고 그 중간에 오른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앉아 있다가 대통령이 연설하는 중간에 일어나서 펼침막을 펼쳤고 근데 원래는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리고 너무 구석이니까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복원하라. 그리고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입이 막히고 현수막을 빼앗아 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는 불과 5초, 6초 만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셨군요. 상황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통령에게 위협을 미칠 만한 거리는 아니었나 봐요. 전혀. 힘도 튀길 수 있고 위협적이죠. 예, 뭐 이렇게 거리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구장 코트 2개 크기의 절반쯤이니까 하나 정도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뭔가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할 만한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꽤 먼 거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 돌진하려고 했거나 뭐 이런 거는 없었고 5초 만에 뭐 돌진을 하겠어요. 아유, 이렇게 뭐 의자들 사이에 있고 어디로 날아가요. 슈퍼맨도 아니고. 혹시 뭐 현수막이 그게 뭐 철제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재질이 그런 것도 아니었죠? 네. 아니 뭐 이렇게 돌돌 말아서 어디다 숨겨가지고 들어갔겠죠. 어디다 숨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분이 신분이 졸업생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전공이 뭐예요, 신민기? 전자과학부예요. 그러니까 네. 그 이공계 인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는 그 대덕 특구의 민심이 상당히 좋지가 않고, 그렇죠. 그 이공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에게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알고 보니 녹색정의당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질이 좀 흐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당 소속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대통령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날 오셨던 장관, 국회의원 다 이제 정치적 발언하러 오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R&D 예산 삭감 알고 보니 국민의힘 뭐 그런 거잖아. 그렇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알고 보니 국민의힘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분을 가지고 신분서회도 아니고 신분을 가지고 발언을 하니 못하니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분명히 R&D 예산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특히 이게 청년과학자들한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대학생 연수생이라든가 박사후 연구원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치명타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80만 원, 100만 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졸업식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사전에 얘기를 듣는 자리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됐을 때도 뭐 한마디 하시라고 한다든가 그럼 뭐 무슨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고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저는 그 입틀막 이게 뭐 강성희 의원 때도 그랬고 또 의사도 한 분 당했잖아요 얼마 전에. 예, 그래서 예. 대한 소아청소년학과 협의회 회장이 당했는데 뭐 입틀막도 입틀막이지만은 낙인 찍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알고 보니 정부 네. 특색 등 이런 것처럼 그렇죠. 정당을 가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네. 당연히 국민이 갖고 있는 참정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자꾸 왜곡시키는 네.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무슨 당이면 어떻고 무슨 당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럼요. 신민기 대변인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입틀막으로 끌려 나갔던 것도 이것도 뭐 이제 문제지만 더 문제는 부자 감세하고 그래서 R&D 예산뿐만이 아니라 뭐 장애인 예산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 예산 이런 게 다 깎였던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 그날의 당일의 행동만 강조되는 것도 좀 안타깝고 아쉬워하고 더군다나 이게 무슨 녹색정의당 대변인이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틀어막히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보면 근데 되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일관되는 것 같아요. 일관돼. 예. 그 굉장히 일관돼요. 보면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소통의 차단. 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분이다. 최근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봐야겠네. 아니 뭐 이제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실을 간다고 해서 그 뭐 TV에서 오랫동안 KBS 재방송까지 하면서 틀어줬는데 보면은 파우치라고 표현하고 뭐 외국 회사의 작은 뭐 파우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맞는 하고.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국민들은 불만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소통을 아예 뭐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거의 차단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프레임 짜는 거는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그래야겠네. 그 예를 들어서 봄산 케이블카 알고 보니 이장우 시장 뭐 이런 게. 저는 뭐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는 없는데 네. 이 정치인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치인으로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자꾸 검찰, 검사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정말 대다수의 성실하게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그렇죠. 검사분들에게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일 것 같아요. 예, 그 맞습니다. 일부 사실 예, 정치검찰 검사들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알 얘기 있어요? 없는데. 없어요. 그런데 그 식장에서 이 신민기 학생이 끌려 나갔습니다. 예, 졸업식장에서. 근데 졸업식장 밖에서 또 봉변당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 영상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저쪽으로 안내해드리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저쪽으로 안내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안내하시라고요. 저쪽으로 안내하세요. 누구세요? 아니 누구세요? 아니 안내해주세요. 손대지 마시죠. 손대지 마시라고요. 손대지 마세요. 손대는 분들, 손대는 분들, 저쪽 가서 하세요. 손대는 분들. 저쪽 가서 하세요. 아니 손대지 마시라고. 저쪽 가서 하시라고요. 손대지 말라고. 저쪽 가서 아니 하세요. 왜 말을 못하냐? 한쪽으로 하시고 선거운동 파괴. 선거운동 파괴 규탄한다. 선생님도 후보자의 공직 후보자의 이동을 방해하면 선거운동 방해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니 뭐라고? 자, 됐어. 규탄한다.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선거운동하다가 당일에 봉변당하신 분이거든요. 네.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저희 그 김선재 진보당 유성 갑의 출마한 예비후보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비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성갑 진보당 예비후보 김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날 이제 그 금요일이었는데요. 저 지역구 유성갑에 마침 대학교 졸업식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밭대는 오전에 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오후에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거법에 따르면 이제 후보자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유권자에게 인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뭐 제한되는 곳이 뭐 병원 아니면 종교시설 뭐 이런 데가 있겠는데 거기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뭐 그쪽에 오시는 지역민과 또 졸업생 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거기 유성서 형사분들이 좀 한 2-3분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어떻게 제재는 할 수도 없고, 다만 이제 VIP가 지나가는 동선이니 처음에는 그 앞에 좀 병력을 좀 세워도 되겠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뭐 저도 선거운동을 할 테니 그럼 그렇게 하시라 얘기가 좀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얼마간 지나가지고 거기 영상에도 아마 나왔을 텐데요. 마스크를 쓴 소속 불상, 성명 불상의 이들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처음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학교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대통령 경호처 소속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는 한 1, 2분만 대통령 지나가는 그 사이만 좀 비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무슨 소리냐, 이미 다 얘기가 끝났는데 나는 정상적인 선거운동 진행하겠다라고 제 의사를 밝혔죠. 아니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유성서 형사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안내해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그걸 안내해? 네, 밖으로 안내하세요. 안내해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완력을 이제 쓰면서 이제 끌려나갈 상황이 발생했고, 고사에 이제 대통령이 입장을 했고요. 고사에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뭐 그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풀어준 상황이 됐고, 다시 저는 그 원래 자리로 가서 선거운동을 진행했고, 이제 대통령이 나갈 때가 되니까 다시 한번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비켜주면 안 되겠냐. 저는 더 이제 격앙돼서 저는 절대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니 다시 한번 또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걸려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 지나갈 때만 좀 그 두 번, 그러니까 들어올 때 나갈 때. 네네, 들어올 때 나갈 때. 네. 근데 이분들이 불법을 행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당해?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신분과 자유선거가 보장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해서 그냥 무자비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뭐 법적 조처 같은 거 고려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준비 중이고요. 어디 검찰에 가야 되나 선관위에 가야 되나 약간 고민 좀 했는데, 아마 오늘 중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어쨌든 어디든 고발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불편할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하는 심기 경호잖아요, 이것도. 저기 이제 영상 그렇죠. 이제 표지물에 이제 9글자가 써 있거든요. 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써 있긴 한데, 다 선관위에 이제 문구 다 이제 오케이 받은 이제 정상적인 표지물인데도 불구하고 보기가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나가는 1, 2분만 비켜달라는 소리가 왜 나오겠습니까? 좀 비켜주지 그랬어요. 저는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공직선거 후보자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인데요. 저는 이 영상 봤는데 지금 소리 아까 나갔었나요? 소리는 영상에서 안 나갔었죠? 조금 나갔어요. 나갔나요? 소리 나가. 거기 보면 그 경찰관인지 혹은 이제 경호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약간의 실랑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 막 운운하는 말이 나와요. 나오죠. 그렇죠. 저는 네. 그거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아니 적법하지도 않은 공무를 하면서 그것을 공무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그것을 문제 삼아서 뭐 폭행이니 내지 운운하는 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거 기사 해달라 이렇게 잡으면 되겠어. 대통령 심기 불편에 그 공직선거 후보자 드러내 알고 보니 대통령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근데 반대로 그분들이 폭행을 행사했던데요. 알겠습니다. 그 선거운동 잘 하시고요. 네. 법적 조사 나온 이후에 또 추가 이야기 있으면 나중에 한번 좀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었고요. 참 어이가 없네요. 예. 어이가 그러니까 없네요. 이게 저희가 그 졸업식 장만 뉴스에 나갔지 그 밖에서는 이미 액션 영화가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지적들도 해요. 뭐 녹색정의당 그 신민기 씨도 마찬가지고 졸업식은 축하받는 자리다. 모두를 위한 자리인데 그 개인의 의사를 그렇게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거는 그 민폐 아니냐, 방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또 하나는 그 윤재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했죠. 뭐 품격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또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행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왜 대통령의 행사입니까? 그렇죠. 네. 졸업생들의 행사고 학교의 행사죠. 그리고 축하받을 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축하를 받게 만들어 줘야지. 아니 미래가 다 망가졌는데 이제 와서 무슨 축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그날의 행위가 저는 뭐 전혀 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켓팅 정도 하고 서 있는 것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게 카이스트를 포함한 청년 과학자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김선재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끌려 나간 뒤에 밀실에 갇혔는데 이것도 3번이나 이동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동선에 따라 3번이나 이동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일단 뭐 이제 100번 양보해서 데리고 나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다 확인이 됐으면 당연히 졸업식장에 다시 들여보내던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또 감금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제지하는 것과. 그러니까 사실 이 행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대통령과의 시민들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그분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뭐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자꾸 몰아가는 것은 지금 뭐 이제 어쨌든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문제들 보면서 그때 이제 강성희 의원 때도 마찬가지였고 대통령이 행사에 와 있고 참석해 있는데 너무 예의가 없는 행동 아니냐, 부적절한 태도 아니냐. 물론 그 부분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왔던 그 답답한 소통에 대한 차단 혹은 부재 관련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의사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을까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일부 예의가 없다고 해서 지적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이 그런 식이 맞는 건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좀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해해 줄 게 아니라 저 사람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그 입이 틀어 막히는 당사자가 저는 저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건 다 이렇게 일단 가리는 것 같아요. 보면 예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디 연구원 왔을 때 버스로 가렸잖아요. 그랬었죠. 그런 적도 있었었고 또 노조원들. 그렇죠. 그리고 또 네덜란드인가 가셨을 때는 그 디올 매장인가 어디 가렸잖아요. 대형 그걸로 가렸잖아요. 가리는 거 참.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가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눈에서 일단 안 보이게 치우는 거. 저 진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 대통령이 헌법보다 위에 있나요? 저 궁금해서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말 국가 폭력은 사실 국가라는 존재가 유일하게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폭력을 행사하게 해주는 이유는 자국민을 보호하라는 거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 내갖고 무기도 사주고 또 잘못한 사람 있으면 갖다 가두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근데 국가 폭력은 최소한으로 사용되는 아주 절제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무 폭력이 남용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종이에요. 국민의 종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국민을 섬겨야 되는 위치인 거고. 근데 그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대통령 자리 한번 앉아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 권력 과시하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다. 좀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고가 그래요. 시장 가서 얼마 전에 그랬다잖아요. 나물 이거 다 사라고. 네. 그 할머니는 그럼 기분이 좋게 장사에 도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옆에서 나물 파는 또 다른 할머니들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가서 이거 한번 사준다 시혜를 베푸는 듯한 그런 사고는 아닌 것 같아. 아니 시장에서 전통시장 그렇게 살리겠다 해놓고 또 그 뭡니까 대형마트 그건 또 풀어주잖아요. 그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권력이 자기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 이런 과정 자체가 깡그리 무시된다던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잠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선거 얘기인데 선거에 그래요. 그 좋아요. 예, 모셨으니까. 녹색정의당 민주당 주도로 비례연합 안 하기로 했다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저 기자니까. 맞아요. 그거 그 정의당이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안 나오죠? 예. 상당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또 강조를 하십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비례연합도 참여 안 한다고 하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정의당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점점 더 나빠지진 않고요. 이제 정체되고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고요. 근데 저희가
위성정당 문제는 지난 4년 전부터 반대해왔고요. 위성정당을 반대한 이유는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게 분명한 선거제 개혁이고 이것의 핵심은 지지받는 만큼 의석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그 기득권 양당이 그동안은 지지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 게 문제였고 그래서 이것을 원래 지지받는 만큼 돌려놓겠다라고 한 건데 지역구 전문정당, 비례 전문정당을 만들어서 그 의석을 그대로 다시 챙겨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저는 솔직하기라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선거제도 자체를 왜곡하고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사실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이 존재하는 한 소수정당들은 그런 기득권 양당이 만들어 놓은 위성정당이 아니고서는 진출할 수 없는 경로로 가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정의당 지지자들 보고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투표해라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계속 그런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한 번 그렇게 돌아간 분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맡겨놓은 물건 갖다가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명백하게 선거제 개혁의 반동이고 반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원래는 안 하려고 했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엎어치나 매치나 결국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이제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을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도의 해킹이라는 말까지 예, 있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만큼 정의당도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석 자체를 얻지 못할 위험성이 있어요. 네, 거기에 네. 대해서 차라리 참여하자는 내부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런 현실적인 리스크 충분히 감수하고 내리신 결정이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충분히 이제 어쨌든 고민한 거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기득권 양당에게 갔던 이제 정확히 기득권 양당의 위성정당에게 갔던 표가 한 78% 정도 되고요. 이제 3지대 정당들, 3정당들에게 갔던 표가 한 22%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9.6% 정도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정의당이 어려운 것도 맞지만 정의당이 그럼 언제 제일 잘 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떠올리는 2017년 뭐 이제 촛불 어쨌든 혁명 그리고 그 이어지는 대선 이런 국면이었는데 이런 국면에서 오히려 정의당이 자신의 이야기들 국민들이 잘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공감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했던 이야기들 예를 들면 노동, 성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얘기를 가장 세게 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측면에서 이념적인 문제, 계급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태어난 정당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한두석 더 받는 것이 이후의 미래를 보면 이게 어차피 발목 잡고 걸림돌이 되고 결국 제대로 된 정당 활동, 정치를 못하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의당이 근데 그동안 가졌던 의석에 상당히 비례였잖아요. 지역구보다는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예. 그 비례 투표를 했던 분들 중에 정의당 지지자도 있지만은 민주당 지지자도 꽤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정의당의 마음에 이제 그런 응원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그러니까 지금의 정의당 그 비례 의석 가진 거의 지분 중에 상당 부분은 뭐 그 정의당 지지자도 있지만 민주당 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인 고려를 해서 조금 더 힘을 키운 다음에 선거제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걱정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를테면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 예전에 창원 성산, 뭐 울산 북구, 뭐 대전 유성도 사실은 이게 노동자 밀집 지역이어서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대체로 2010년에 반앤미 연대한다고 해서 야오당 연대하고 이러면서 지역구까지 완전히 다 단일화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당시에 성과가 좀 있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역구 선거는 단일화하지 않아도 알아서 될 만한 후보를 찍어주는 단일화를 국민들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 후보들이 될 만한 지역도 이제는 민주당과 단일화하지 않으면 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당 투표도 지금은 우리가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번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계속 민주당에게 기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사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법안에서 기권했단 말이죠. 왜 기권했겠습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취해왔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말씀하시는 현실인 거예요. 제가 비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진보정당으로서의 존재의 의미 기득권 양당의 대안이 되겠다라고 하는 제3정당으로서의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죠.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민주당에 들어가서 소수 분파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의당이 뭐 여러 특히 21대 국회에서 이제 여러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서 좀 많이 어려울 건데 뭐 이번 출마하세요? 예, 이번에 정의당 지금 비례대표 경선 중인데요. 비리에 나가세요 이번에? 예, 비례대표로 출마해 있고요. 예. 아 출마해 있어요? 네. 네, 다음 주 일요일부터 투표합니다. 아 그래요? 혹시 보시는 정의당 당원 동지들은 아니 예. 아 그렇구나. 예, 예. 아니 항상 도전은 열심히 하시는데 아 진짜 이제 저를 치셔야겠습니다. 예, 이번에 유력 후보입니다. 송민샘 치고 유력 후보라니까 네, 뭐 한번 상황 지켜보도록 하죠. 나중에 선거 한참 좀 막바지 되면은 저희가 기회 되면 다 모시겠습니다. 예, 꼭 오늘 불러주십시오. 나오신 김에 선거 얘기 좀 들어봤고요. 예. 네, 김윤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 지역위원장과 함께요. 카이스트에서 있었던 입틀막 사태 이야기 그리고 그 비례연합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